아이를 숨긴 채 출산했는데 그 아이를 받아준 의사가 전 남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희는 또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게 이런 걸까?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4시 58분. 2분 뒤면 울릴 알람을 끄고 서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허리를 짚고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침대 끝에 걸터 앉을 수 있었다. 방은 좁았다. 아니, 좁다는 표현도 사치였다. 원룸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작은 공간. 싱크대와 화장실, 그리고 겨우 누울 수 있는 이불 한 채 깔 자리. 그게 전부였다.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이었지만 서희는 이곳이 고마웠다.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싸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이었으니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부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화장이라도 했었다. 립스틱 하나라도 바르고 나가면 기분이 달라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거울 속 여자는 38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보였다.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서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색하고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웃어야 했다. 안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헐렁한 회색 후드티를 입고 그 위에 남자 사이즈의 바람막이를 걸쳤다. 임신 7개월. 배는 이미 숨기기 어려울 만큼 불러왔지만 옷으로 최대한 가렸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중요했다. 누군가 묻는다면 그냥 살이 쪘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공장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추웠을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밀어주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다. 서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수고했다니. 결혼 생활이 수고였다는 건가? 아니면 이혼 절차가 수고였다는 건가? 아무튼 그날 이후 서희는 스스로를 지워버리기로 했다. 가족에게도 연락을 끊었다. 친정어머니는 이혼 소식을 듣고 한동안 울었지만 서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번호를 바꿔버렸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새 번호로 바꾸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왔다. 그리고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이혼하기 3달 전쯤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전부였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서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작은 점 같은 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민호에게 알려야 하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서희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병원 간호사였다.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게 중요했다. 민호는 서인과의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원했지만 서인은 몸이 좋지 않아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그게 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 민호에게 지금 와서 임신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믿어줄까? 아니면 의심할까? 설령 믿는다 해도
그가 이 아이를 원할까? 아니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서인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이 아이는 오직 자기 혼자 지켜야 한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그게 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시급은 괜찮았다. 임신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남자들 틈에 끼어서 일했다. 무거운 걸 들 때마다 배가 조이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서 혼자 물만 마셨다. 누군가 말을 걸까봐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저녁 6시에 공장 일이 끝나면 집에 잠깐 들러 밥을 먹었다. 밥이라고 해봐야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이 전부였다.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엽산, 철분, 비타민.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하나씩 샀다. 그게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밤 9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새벽 3시까지. 그러면 집에 돌아와 씻고 눕는 게 4시쯤 됐다. 그리고 5시에 다시 일어나는 거였다. 하루 수면 시간은 기껏해야 3시간.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서인은 멈출 수 없었다. 출산 비용, 아기 용품, 그리고 출산 후 한동안 일을 못할 기간을 버틸 돈. 모든 게 필요했다. 편의점 일은 공장보다 나았다. 적어도 앉아 있을 수 있었으니까.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카운터에 앉아 배를 쓰다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기가 움직였다. 작은 발길질 같은 게 느껴졌다. 엄마가 지켜줄게. 서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래도 꼭 지켜줄 거야. 엄마가 너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해.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났다. 억지로 참았지만 가끔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럴 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다. 울고 나면 또 괜찮아졌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한 남자가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맥주를 집어들고는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놨다. 계산이요. 서인이 바코드를 찍는데 남자가 서인을 빤히 쳐다봤다. 아줌마, 배 나왔네? 임신했어요? 서인은 움찔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살이 좀 쪘어요. 에이, 거짓말. 임신한 거 맞잖아. 남편은 뭐해요? 부인 이런 데서 밤새 일하게 놔두고. 괜찮아요. 그냥 용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요즘 남자들 참 한심해. 애 뵌 마누라 편의점에 세워놓고. 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계산만 끝내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만 했다. 남자가 나간 뒤 서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문득 불안이 밀려왔다.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그저 혼자 버티는 엄마만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최선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인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적혀 있었다. 출산 비용 항목에 5, 아기용품 항목에, 그리고 생활비 항목에. 아직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최소한 따뜻한 이불 하나, 깨끗한 옷 한 벌은 입혀줄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서인은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돕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예정일은 아직 2주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서희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오는 게 지금껏 느껴본 태동과는 달랐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온 지 겨우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몸이 이상했다. 괜찮겠지. 서희는 애써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때 아랫배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양수? 손이 떨렸다. 이럴 리 없었다. 아직 예정일이 한참 남았는데. 그런데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안 돼 아직. 서희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 임신부인데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혼자 있어요. 네, 고객님.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희는 겨우 주소를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구급차 바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편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곧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서희는 배를 감싸쥐었다.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두드렸다. 119 구조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희는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서인을 부축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들것을 준비했다. 보호자 계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들것에 누워 구급차에 실렸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구급대원이 서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힘내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아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겁니다. 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잘 봐주실 거예요. 하지만 서희는 불안했다.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혼자 준비도 못한 상태. 이렇게 급하게 가도 괜찮은 걸까?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정신이 흐릿해졌다. 통증과 두려움이 뒤섞여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구급차는 시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서희는 들것째로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산모 의식 명료, 양수 파수 확인. 진통 간격 3분. 즉시 분만실로 이동 준비하세요.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단독 내원. 간호사들이 재빨리 서인을 분만실로 옮겼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서인은 천장의 형광등만 멍하니 바라봤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서인은 침대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제가 오늘 당직입니다. 곧 아기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낯익었다. 서인은 흐릿한 정신으로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강민호였다. 서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차트를 든 손을 멈추고 서인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서인? 목소리가 떨렸다. 서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통증이 심하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지금 자궁 경부계대 확인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서인은 그 목소리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민호의 손이 자신을 진찰하는 게 낯설고 두려웠다. 경부 완전 개대. 곧 분만 진행합니다. 산모, 호흡 조절하시고 제 말 잘 들으세요. 네. 서인은 겨우 대답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 지금 힘 주세요. 천천히 길게. 민호의 지시에 따라 서인은 있는 힘껏 힘을 주었다. 온몸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아기 머리 보여요. 간호사가 격려했다. 하지만 서인은 이미 기력이 다한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서인 씨, 힘내세요. 조금만 더. 아기 만날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엔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인은 그 목소리를 붙잡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한 번 더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들었다. 서인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 내 아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서인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작고 따뜻한 아기였다. 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서인은 민호를 바라봤다. 그는 마스크 너머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기를 안고 있을 뿐이었다. 민호도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분만실을 나갔다.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났다. 출산 후 서인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돌봐줬지만 서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호를 다시 만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 정말 건강해요. 조금 일찍 나왔지만 체중도 괜찮고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산모님 잘 나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출생신고랑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요. 서인은 말문이 막혔다. 저 혼자예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서인은 혼자 남겨진 회복실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는 아기를 봤을까? 아기가 자기 아들인 걸 알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까? 서인은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저 아기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 밤 민호는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가 서인의 아들이었다. 이름표에는 무명남아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봤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자고 있는 아기. 그 얼굴이 너무 낯익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기의 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기의 귀 모양. 그건 자신의 가족 모두가 가진 독특한 형태였다. 귓불이 붙어 있고 귀 위쪽이 약간 접힌 모양. 이럴 리가.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인이 임신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은 걸까? 아니,
애초에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아들이 맞는 걸까? 하지만 그 귀 모양은 부정할 수 없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출산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신생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다. 그 중에서 자기 아들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가장 구석에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작은 아기. 우리 아들. 가슴이 뭉클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저렇게 세상에 나와 숨을 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산모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 좀 확인 부탁드려요. 행정 처리 때문에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희는 무심코 받아들었다. 출생신고 관련 서류인가 싶어서 훑어보는데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위탁동의서? 저기 이게 뭔가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산모님이 어제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신생아 위탁동의 서류요. 제가요? 아니요, 저 이런 거 쓴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여기 산모님 서명도 있고 날짜도 어제로 되어 있는데. 서희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도 비슷한 필체의 사인이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 정말 이거 서명한 적 없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단 행정실에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갔다. 서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탁동의서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설마. 불안한 마음에 서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신생아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민호가 신생아실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아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서희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서인과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출산 직후라 무리하면 안 돼. 병실로 돌아가. 서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서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야? 아기를 봤을 텐데. 혹시 눈치챘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그때 행정실 직원이 서인을 찾아왔다. 산모님, 잠깐 행정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서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행정실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에는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산모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제 출산 직후에 작성하신 위탁동의서인데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여기 산모님 서명이 있고 지문도 찍혀 있어요. 그리고 작성 시각도 어제 새벽 5시 22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새벽 5시면 제가 출산한 직후잖아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 쓸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산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희는 황당했다. 출산 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서류를 들이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기억이 너무 흐릿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아기를 누구한테 위탁한다는 거예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보호자가 강민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산모님과의 관계는 전 배우자. 뭐라고요? 서인은 귀를 의심했다. 민호? 민호가 보호자? 위탁동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다니까요. 산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인은 진정할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였다. 지금 당장 그 서류 무효 처리해 주세요. 저 동의한 적 없어요. 일단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바로 무효 처리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요? 서인은 기가 막혔다. 자기 아이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한 거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단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산모님은 병실로 돌아가 계세요. 서인은 맥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행정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났다.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때 누군가 서인의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니 민호였다. 서인. 지금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 병실로 가. 몸 상하면 안 돼. 당신이 한 거예요? 서인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 위탁동의서.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니에요? 민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서류 존재를 알았어. 거짓말 마요. 당신이 보호자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나도 이상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서류 작성한 적 없어.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럼 대체 누가? 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내가 확인해 볼게. 병원 기록 뒤져보면 뭔가 나올 거야. 정말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이 상황 이해 못하고 있어.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서인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럼 대체 누가? 불안이 엄습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건데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 전산실로 향했다.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서 출산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서인의 출산 기록, 그리고 신생아 관련 서류들. 이상한데. 전산 담당 직원이 말했다. 이 서류, 수정 흔적이 있어요. 수정 흔적? 네. 원본 파일이랑 현재 파일이랑 타임스탬프가 달라요. 누군가 중간에 손 뗀 것 같은데요. 민호는 긴장했다. 언제 수정됐어? 어제 새벽 6시 14분이요. 출산 직후네요. 누가 수정했는지 알 수 있어? 로그를 보면 행정실 김주임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김주임은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야간 당직도 아니었고. 그럼 누군가 김주임 계정을 도용했다는 거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그것도 출산 직후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대체 왜? 민호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다시 봤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민호는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사실을 직시했다. 아기의 귀 모양, 코 모양, 심지어 자는 모습까지.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서인은 왜 말하지 않은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아이를 자신에게 위탁하려 한 걸까? 민호는 결심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다. 위탁동의서, 출산 기록, 전산 로그, 모든 걸 다시 확인했다. 뭔가 이상해. 절차가 너무 빨랐다. 일반적으로 위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산모의 동의, 법적 보호자 확인, 복지사 면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서인의 경우는 출산 직후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처리됐다. 누군가 일부러 서둘렀어. 민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다. 가장 먼저 간호사실로 갔다. 어제 당직이었던 간호사를 찾았다. 최 간호사님, 어제 새벽에 서인 씨 출산 때 계셨죠? 네, 그랬는데요. 출산 직후에 누가 서류 처리했어요? 글쎄요, 저는 신생아 처치하느라 정신없었고 행정 처리는 당직 행정직원이 했을 거예요. 당직 행정직원이 누구였어요? 그날은 박 대리였던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아요. 민호는 행정실로 향했다. 박 대리를 찾았다. 박 대리님, 어제 새벽 당직 서셨죠? 네, 그랬는데요. 서인 씨 출산 관련 서류 처리하셨어요? 박 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응급실 쪽 서류만 처리했어요. 산부인과 쪽은 담당이 아니라서요. 그럼 누가 처리했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산부인과 담당은 없었을 텐데. 야간에는 응급 상황만 처리하고 일반 행정 업무는 다음 날 낮에 하거든요.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서인 씨 위탁 동의서는 누가 처리한 거예요? 위탁 동의서요? 그런 거 있었어요? 박 대리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민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전산 기록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박 대리가 컴퓨터를 켰다. 서인의 출산 기록을 검색했다. 화면에 서류 목록이 떴다. 이상한데요. 이 서류, 제가 처리한 걸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처리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처리 안 했는데요. 확실해요? 네. 저는 그날 밤 응급실 서류만 처리했어요. 이런 위탁동의서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민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그럼 누군가 박 대리님 계정을 써서 처리한 거네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인데요. 누가 제 계정을 무단으로 쓴 거예요? 혹시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행정실에 들어온 거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응급실 쪽에 있어서 행정실은 비워뒀거든요. 누가 들어왔을 수도 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보안팀에 요청하셔야 해요. 민호는 바로 보안팀으로 향했다. 보안팀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CCTV 기록을 요청했다. 어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행정실 쪽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보안팀장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행정실 복도가 비춰졌다. 새벽 5시 30분쯤 누군가 행정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요, 화면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화면이 확대됐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 보면 병원 직원 같은데요. 맞아요. 간호사복 같네요. 민호는 더 자세히 봤다. 체형, 걸음걸이.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이 사람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요. 얼굴이 안 보여서. 민호는 영상을 계속 돌렸다. 그 사람은 행정실에 들어가서 약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나올 때도 모자를 눌러 쓴 채였다. 이 사람 혹시 우리 병원 직원 맞나요? 복장으로 봐선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민호는 답답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다른 각도 카메라는 없나요?
행정실 안쪽에도 카메라가 있긴 한데요. 보안팀장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이 시간대 행정실 내부 영상이 없네요. 없다고요? 네. 파일이 삭제됐어요. 누가 삭제했어요? 로그를 보니 어제 낮 12시에 삭제됐네요. 삭제한 사람은 보안팀 이 과장. 이 과장님한테 확인해 봐야겠네요. 보안팀장이 이 과장을 불렀다. 이 과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그런 거 삭제 안 했는데요.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또 계정 도용이네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고 있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과장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명백한 서류 위조고 전산 조작이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서인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인과 아기가 있었으니까. 민호는 서인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서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서인. 서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위탁동의 사건. 조사해봤어? 서인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래서요? 누군가 일부러 서류를 조작한 거 맞아. 전산 기록도 위조됐고 CCTV 영상도 삭제됐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꾸민 거야.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체 왜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서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어. 민호는 서인 옆에 앉았다. 미안해. 왜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서인은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몰랐어요?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몰랐어. 근데 아기 보고 알았어. 귀 모양이 우리 집안 특징이거든. 그걸 보고 확신했어. 서인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당신이 아기를 원할까봐. 아니, 원하지 않을까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미안해. 우리 결혼 생활 내가 많이 부족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맞아. 늦었지. 근데 지금이라도 이 일만큼은 바로잡고 싶어. 서인은 민호를 바라봤다. 어떻게요? 같이 싸우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아기를 지키자. 서인은 한참 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됐다.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동료로. 민호는 병원 내부 조사를 계속했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과 하나하나 면담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찾았다. 당직 간호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날 새벽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요? 누군가 행정실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 걸음걸이가 우리 병원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느낌? 마치 처음 와본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걸었어요. 민호는 긴장했다. 그 사람 어디로 갔어요? 행정실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직원 통로로 빠져나갔어요. 직원 통로요? 네. 보안카드 없으면 못 나가는 곳인데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민호는 보안팀에 다시 연락했다.
직원 통로 출입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날 새벽 직원 통로 출입자 명단 주실 수 있나요? 보안팀장이 명단을 뽑아줬다. 민호는 명단을 쭉 훑어봤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이 사람 누구죠? 간호사 정은지 씨인데요. 왜요?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정은지.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다. 민호가 최근에 만나고 있던 여자. 아니, 정확히는 서인과 이혼한 후 가까워진 여자였다. 설마. 민호는 당장 정은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지 씨. 응? 오빠. 무슨 일이야? 민호는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솔직하게 말해줘. 어제 새벽에 행정실 갔었어? 정은지의 표정이 굳었다. 왜? 대답해. 갔었어, 안 갔었어? 갔었어.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왜? 정은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빠를 위해서. 뭐? 서인이 나타나서 오빠 다시 흔들릴까봐. 그래서 아기를 오빠한테 맡기면 서인은 어차피 키울 형편도 안 되니까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쳤어? 그게 무슨 짓이야? 나도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오빠가 서인 보고 흔들리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저 한숨만 깊게 쉬었다. 은지 씨, 이건 범죄야. 서류 위조, 전산 조작, 다 범죄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책임져야 해. 정은지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남은 건 이걸 바로잡는 일뿐이었다. 민호가 서인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인은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알아냈어. 서인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예요? 내가 만나던 사람이야. 정은지라고. 서인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이혼 당시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간호사. 왜요? 질투. 그리고 잘못된 애정. 서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참 웃기네요. 우리 아기가 그런 이유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은지한테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아기를 바라봤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잡을 거야. 위탁동의서 무효 처리하고 은지는 책임지게 할 거야. 그렇게 간단히 될까요? 될 거야. 증거도 있고 본인도 자백했으니까. 서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 사람 처벌받을 거예요? 당연하지. 서류 위조에 전산 조작이야. 가만히 둘 수 없어. 서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가 물었다. 왜? 혹시 용서하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불쌍해?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용서할 순 없지만 이해는 가요. 민호는 서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왜 이 사람을 놓쳤을까? 민호는 후회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다. 다음 날 병원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민호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CCTV 영상, 전산 기록, 그리고 정은지의 자백서. 위원회는 심각한 표정으로 안건을 검토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원장이 말했다. 간호사 정은지는 즉각 징계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서인 씨에게는 병원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서는요? 민호가 물었다. 당연히 무효 처리합니다. 산모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작성된 서류이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아기는 정식으로 서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서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인. 네. 위탁 동의서 무효 처리됐어. 아기 이제 내 거야. 서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서인은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민호는 그녀 곁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한참 후 서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서인아, 나 아빠 노릇 좀 해도 될까? 서인은 민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 내 아들이잖아. 법적으론 우리 이혼했지만 생물학적으론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서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양육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빠로서 함께하고 싶어. 물론 내가 싫다면 강요는 안 할게.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서인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외로운 밤들, 두려운 순간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출산의 고통.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 걸까? 서인은 눈을 뜨고 민호를 바라봤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 아빠로서만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저 혼자 키울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세요. 평생 당신한테 기댈 순 없으니까요. 그것도 알았어. 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키워요. 민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날 오후 서인은 퇴원했다. 민호가 차를 가져와서 서인과 아기를 데려다 줬다. 서인이 살던 좁은 원룸을 보고 민호는 놀랐다. 여기서 살았어? 네. 뭐 어때요? 살만했어요. 이런 데서 아기 키우긴 힘들 텐데.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집 하나 구해줄게.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해. 아기 키우려면 최소한 방이 2개는 있어야지. 그리고 햇빛도 들어야 하고. 서인은 거절하려다가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근데 전세 보증금만 대주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괜찮아. 내가 다 낼 수 있어. 싫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야 제 집 같으니까. 민호는 서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강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강인함이 민호는 부러웠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민호는 서인과 아기를 위해 작지만 햇빛 잘 드는 투룸 아파트를 구해줬다. 서인은 그곳으로 이사했다. 이사하는 날 민호가 짐을 날라주며 말했다. 아기 이름은 지었어? 아직이요. 같이 지을까? 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지어요. 둘은 며칠 동안 이름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다. 준서, 강준서, 민호가 말했다.
준할준, 서러울 서. 준수한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이야. 서희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요. 준서. 아기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됐다. 강준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이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병원을 그만뒀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정은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도 떠나야 했다. 민호는 작은 동네 의원을 차렸다.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진료하는 게 행복했다. 무엇보다 준서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서희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일이었다. 재택근무라 준서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했다. 민호는 일주일에 3번씩 서인의 집에 들렀다. 준서를 보러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준서는 민호를 보면 웃었다. 작은 손으로 민호의 손가락을 잡았다. 아빠 왔다, 준서야. 민호가 말하면 준서는 까르르 웃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인가? 서희는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았다. 민호와 다시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준서를 위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저녁을 사들고 왔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그럼 치킨? 좋아요. 둘은 거실에 앉아서 치킨을 먹었다. 준서는 요람해서 잠들어 있었다. 둘은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를 나눴다. 서인아. 왜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서인은 웃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민호도 웃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서인은 준서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인은 준서에게 속삭였다. 준서야, 엄마가 너 지켰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아빠도 있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준서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엄마 얼굴을 만졌다. 서인은 그 작은 손에 입을 맞췄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완벽하진 않았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거짓은 없었다. 서로에게 솔직했고 준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몇 년 후, 준서는 5살이 됐다.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다. 민호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서인의 집에 들렀다. 이제는 준서와 함께 공원에 가고 축구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줬다. 서인은 온라인 쇼핑몰 일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돈도 전보다 많이 벌게 됐다. 혼자 준서를 키우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어느 날 준서가 서인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서인은 준서를 안아주며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는 함께 사는 게 맞지 않아서야. 근데 준서는 사랑해. 엄마도 아빠도 준서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럼 저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있는 거예요? 응. 둘 다 있어. 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서인은 준서를 안고 눈을 감았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혼자 버티던 시간들, 아무도 몰랐던 눈물들, 그리고 두려웠던 출산.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냈다. 준서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준서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잘했어. 나 정말 잘했어. 서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완벽한 가족이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인은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준서는 엄마의 강인함을 닮아 자랐고 아빠의 따뜻함을 배우며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며 자랐습니다. 때로는 혼자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서인은 그걸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